안녕하세요. 9988 산야초 동의보감 컨세상 약초TV입니다. 이 컨세상 약초TV만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아마 시청 여러분들 99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는데 큰 도움 될 겁니다.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 먹고 있는 온나무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온나무로 말씀드리면은 개온나무도 있고 참온나무도 있죠. 그러나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참온나무만 사용하지 개온나무는 약재로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온나무는 온나무과의 낙엽 교목이죠. 키는 한 10m 정도로 그 정도 크고요. 굵은 것은 지름이 한 30cm 정도로 굉장히 굵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온나무를 우리 취향할 주변에, 즉 집 주변에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액을 받아서 즉 오칠용으로 많이 사용했고요. 사실 이 오칠만큼 좋은 도료는 없죠. 한마디로 오칠 잘 해놓으면은 천년을 간다 할 만큼 방부작용, 즉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안 변하고요. 그러나 사실 요즘에는 이 옷 도료를 요게 수입 많이 하오죠. 이 동남아나 이런 약간 더운 나라에 이 온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수입에 쓰는 게 상당히 싸게 치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 온나무를 그냥 붓고 와가지고 삼계탕용이나 또는 다른 한약재 재료 이런 데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한방에서는 이 온나무를 근 7일 합니다. 꽃도 보통 한 5월 중순에서 6월 이 사이에 피고요. 이 온나무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약간 맵고 독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방에서는 이 온나무를 독초로 분류되어 있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온나무 먹고 나면은 옷 많이 타지 않습니까? 자, 옷이 많이 탄다는 얘기는 온나무 진액에 들어있는 우르시울이라는 그 성분이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주로 어민보다는 양인에게, 그 중에서도 O형을 가진 사람이 옷이 잘 타죠. 자, 지금 화면에 이만 보십시오. 잎의 모습은 약간 길쭉한 계량형인데 어떻습니까? 가장자리에 톱니 없이 그냥 매끈하죠. 사실 이 잎만 보면은 개온나무인지 참나무인지 아주 전문가 아닌다면 구별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잎만 보면 완전히 구별되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참온나무 줄기 한번 보실래요? 자, 어떻습니까? 줄기의 무늬가 약간 펀덕펀덕한 점 같은 게 가로로 있습니까? 세로로 있습니까? 이렇게 가로로 있죠? 맞습니다. 자, 이 줄기의 무늬가 참온나무는 이렇게 가로로 있고, 그리고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은 개온나무 줄기죠. 어떠세요? 무늬가 보기에 약간 세로로 있죠? 맞습니다. 참온나무 줄기의 무늬는 가로로 이렇게 점이 나 있고, 그 다음에 개온나무의 줄기는 세로로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온나무는 개온나무에 비해서 색상이 어떻습니까? 약간 더 희고요. 그리고 또 개온나무나 이 참온나무 가을에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구별이 안 되죠. 만약에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고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줄기 무늬를 보고 구별하거나 또는 무늬하고 색상을 보고 구별하죠. 또 그리고 가을에 참온나무나 개온나무는 단풍이 들면은 아주 붉은색이 진하고요. 그러다 보니 산에 단풍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온나무는 사실 약효가 엄청 좋습니다. 저는 강의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 속에서 이 온나무만 잘 활용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약효는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다 보니 이 온나무는 아주 다용도로 이용 많이 합니다. 특히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는 나무 줄기에 이렇게 칼집을 내 가지고 진액을 받아 가지고 도료용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새수는 데쳐 가지고 한번 좀 우려내고 나물 해 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줄기나 뿌리를 사용하실 때는 여름보다는
가을에 잎이 이렇게 누렇게 물들고 나면 그때 채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잘게 쪼개가지고 햇빛 아주 바짝 말리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온나무는 식냉통, 관절염, 늑막염, 그 외에도 사실 이 온나무만큼 안치병 치료에 탁월한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해놓으면은 제가 천년이 가도 잘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최고의 방부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미생물 이렇게 번식이 안 되게 하다 보니 인체 내에 들어가서도 몸속 구석구석에 있는 염증 덩어리를 완전히 삭혀주는 역할이 최고죠. 한마디로 인체 내에 잡균을 없애는 최고의 살충제가 바로 이 온나무고요. 그리고 이 온나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죠. 그 말은 바로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근위작용. 평소에 위가 좀 약한 사람도 이 온나무를 꾸준하게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피가 좀 탁해서 혈액순환 잘 안 되거나 손발에 좀 지간하고 잘 저리고, 한마디로 몸속에, 즉 혈관 속에 어혈이 이렇게 뭉쳐있는 사람은 이 온나무 최고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드시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는 역할이 가장 뛰어나고요. 자, 사실 온나무는 이렇게 좋다 보니 한방에서는 이 온나무를 너무 자주 먹지 말아라 하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몇 개월 만에 한 번 드십니까? 아무리 자주 먹어도 분기별 한 번 이상은 드시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한 3개월, 즉 1분기마다 이 오딱을 해서 볶아 가지고 한 사발씩 드시기 그냥 드립니다. 물론 옷이 잘 안 타는 사람만요. 또 만약에 이 오나무 먹고 옷이 많이 타면은 산에 가면은 옷독을 해독하는 칠해목이란, 즉 까마귀 밥 나무라는 그런 해독제가 있긴 하죠. 자, 지금 영상에는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가 까마귀 밥 나무 열매하고 줄기 모습이죠.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간목이고요. 자, 제가 이 온나무 엄청 좋다는 얘기만 했는데 옷이 심하게 타는 사람들은 절대 드시지 말고요. 사실 옷 심하게 오르면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닭에다가 옷을 넣어가지고 볶아 먹지 않습니까? 그거 참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웃나라 중국이나 또는 북한에서는 보신탕에도 이 온나무를 넣고 아주 볶아 드십니다. 아니면 염소 고기에도 이 참오나무 넣고 볶아 드시면 괜찮고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은 옷을 많이 타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덜 탄다라고 했지만은, 그리고 산에 가면은 해독하는 칠해목이라는 나무가 있다 그랬죠. 사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해독제가 있죠. 그 해독제는 개뼈입니다. 이 개뼈가 옷독을 해독하는 데는 최고 어뜸이죠. 옷에다가 이 개뼈를 갖다 대면은 옷이 녹아버릴 만큼 그 정도 효능이 뛰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산에 가면 칠해목이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는 개뼈가 최고의 어뜸이다. 옷 해독할 때 어떤 게 가장 좋다는 거 말씀드렸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옷따기를 해먹고 나서 그날에는 혈관 주사 맞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옷따기를 드시는 건 참 좋다 그랬는데 아무리 자주 먹어도 월 1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간 기능이 매우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옷 먹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간에서 해독을 못 시키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온나무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은지, 또 해독제는 어떤 게 가장 좋은지 말씀 다 들었나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거나 이해 잘 못하시는 분은 제가 집필한 산야초 가정백과 글남바 710번입니다. 여기 가면 온나무에 관련되는 내용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이 산야초 가정백과 내용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710번의 온나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한국인의 약술이나 발효 생활, 이 책 두 권도 참 좋습니다. 꼭 참조하시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